안녕하세요.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 해요. 옛날에 한나라 때 광무제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여러 나라에 정벌을 하다가 지금의 동남아 쪽에 대략 베트남 쪽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쪽에 마원이라는 장수를 출정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장수가 가서 전쟁을 해보니까 사실 전쟁보다 더 힘든 게 뭐였냐면 풍토병이었다고 해요. 아마 베트남 전쟁 때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습한 지역에서 갑자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여행 갈 때 습한 지역에 있다 보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때 전쟁을 하느라고 옷도 제대로 못 빨아입고 그리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덥고 습한 지역에 그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그 지역만의 풍토병이 생기잖아요. 다리가 막 붓고요, 설사도 하고 손발에 마비감도 찾아오다가 이런 증상들이 막 쌓이다가 온몸이 붓게 되는 이런 질환이 생기는데 그걸 괴질, 즉 이유를 알 수 없는 질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원이라는 장수가 생각을 해봤죠.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인데 여기에 생활하는 사람들, 원래의 원주민들은 어떻게 있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포로로 잡힌 사람이거나 혹은 도와주는 사람이거나 거기에 원래 살던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아마 우리는 이것을 먹어서 괜찮을 거예요 라고 해서 어떤 작물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어보니까 실제로 괴질이 막 사라지고 붓기가 사라지고 그리고 손발에 감각이 돌아오고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식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의이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원이라는 이 장수가 나중에 출정을 갔다가 뭔가 돌아올 때 전리품을 들고 돌아오잖아요. 보통은 금, 은, 모화 이런 것들 막 싣고 돌아오는데 한 칸의 수레에다가 이 곡식이 너무나 훌륭하게 내려져서 이 곡식들을 잔뜩 실어서 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곡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마치 진주알처럼 하얀 것이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이걸 수레에다가 한가득 싣고 오니까 멀리서 볼 때는 마치 진주를 싣고 오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런데 이 장수가 전리품을 소개할 때 뭐 곡식이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 라고 해가지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나중에 이 장수를 시기질투하던 다른 재상들이 왕에게 음모를 펼칩니다. 옛날에 마원이라는 장수가 전리품을 들고 왔는데 진주를 그렇게 많이 들고 온 거를 저희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임금님께 보고를 하지 않고 숨기더라고요. 막 하면서 음모론을 펼쳤죠. 그래서 임금이 부릅니다. 네 이놈 하면서. 그래서 마원이 가졌던 재산을 확 몰수해버렸는데 마원의 아내분이 너무 열받잖아요. 그래서 막 항소를 했죠. 왜 이러냐, 우리한테 왜 이러냐 라고 하니까 자초지종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곡식을 가져와서 임금님 보세요, 내가 가져온 게 이거라고요 라고 하면서 항소를 해서 다시 일부를 찾았다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곡식이 있었죠. 이 곡식이 무엇일까요? 이 곡식을 먹으면 뭔가 붓기도 줄어들 것 같고 특히나 우리가 요즘 먹는 음식들이 대부분 몸속에서 습한 기운을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 특히 내장지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곡식의 이름이 의이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곡식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율무입니다. 아마 당시에 그 지방에서 생겼던 그런 풍토병은 각기병이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해보는데요. 각기병은 비타민 B가 부족했을 때 생기는데 율무에 비타민 B가 굉장히 풍부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신장의 부종뿐만 아니라 관절의 부종이라든지 몸속의 내장지방을 치료하는데 몸속의 수분 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약재로 한의원에서 특히 다이어트 치료할 때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율무하면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력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이 떠돌았는지 도저히 한의사들은 알 수가 없는데 의서에 적힌 곳 한 줄도 없고요. 율무는 오히려 율무 속에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해요. 단백질 함량이 100g당 15g이나 되기 때문에 현미보다 오히려 단백질이 많아서 만약에 정력만 가지고 든다면 단백질이 공급원이 있으면 좋잖아요. 특히나 식물성 단백질이니까 굉장히 흡수도 잘 됩니다. 그래서 체력에 더 좋은 곡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오해는 날리는 걸로. 자, 율무 속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들어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은데 특히 이 단백질의 형태가 아미노산 형태이기 때문에 몸에서 잘 흡수되는 단백질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비타민 B를 말씀드렸는데 이 외에도 철분이라든지 칼슘 풍부하고요. 식이섬유는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굉장히 균형이 잡힌 곡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루테인도 많아요. 루테인 어디서 들어보셨죠? 눈 영양제 하면 루테인을 떠오르시죠? 루테인 같은 경우에는 망막을 좋게 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백내장을 예방하고 시력과 그리고 안구 건조증에도 좋은 곡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신장의 수분 대사를 도와주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당뇨병에 응용을 하고 있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이 수분 대사를 도와주면 붓기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여자분들은 잘 느끼실 건데 이 붓기가 있을 때 푸석푸석해지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안 좋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피부가 안 좋고 푸석푸석한데 율무를 많이 먹게 되면 이 수분이 줄어들면서 피부가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요. 그리고 율무 같은 경우에 일본의 연구에 의하면 율무를 굉장히 대량으로 먹었을 때 사마귀가 없어지더라 라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마귀 치료할 때 율무를 좀 많이 쓰곤 합니다. 다만 율무의 뿌리가 자궁 수축을 한다는 연구가 있기도 해서 율무를 임신부들에게 굳이 권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곡식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니까 아주 율무만 그냥 먹는 것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살짝 열을 내리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손발이 차거나 그리고 몸이 많이 마른 분들은 율무를 굳이 드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율무는 잡곡밥에 섞어서 이렇게 드셔도 좋고요. 갈아서 미숫가루도 먹고, 근데 이런 효능을 느끼기 위해서는 살짝 볶아가지고 차로 드시게 되면 구수한데, 율무차 하면 맛있는 걸 혹시 떠올리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어릴 때 율무차를 정말 좋아했는데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율무차는 사실 율무가 아니라 설탕차였다는 거. 실제로 율무만 볶아서 먹게 되면 볶았으니까 살짝 구수한 맛은 도는데요, 거의 무맛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먹었던 그 율무 맛을 생각하고 드시면 좀 곤란합니다. 자, 율무가 이렇게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고 그리고 피부도 좋으니까 진정한 이너 뷰티 약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서양에서는 슈퍼푸드라고 해서 매년 10가지 정도의 몸에 좋은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년 발표하곤 하는데, 사실 슈퍼푸드라고 하면 한약재들이 거의 대부분이 슈퍼푸드예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한약재에 대해서 공부가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네들이 먹는 브로콜리라든지 토마토라든지 귀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약재들을 다 소개해주면 아마 슈퍼푸드가 100가지 아마 1000가지 이렇게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챙겨 먹었던 많은 곡식, 많은 채소, 그리고 많은 풀과 뿌리들이 슈퍼푸드 이상으로 몸에서 좋은 영향을 발휘하니까 꼭 서양식의 슈퍼푸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즐겨 먹었던 것도 잘 챙겨 드시면 여러분들의 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율무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 더 건강식이라는 거 느껴지시나요? 혹시 율무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면 이제 풀어주시고 율무 맛있게 드시고요, 더 건강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허준 박유원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랑!